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기의 심리가 계속 짙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관망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뉴욕 증시도 역시나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일 밈 종목들이 계속 연일 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뉴욕 증시 어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의 낙폭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0.44%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34,44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이어서 0.1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4,219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9%가 빠지면서 13,91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도 살펴보시면 지난달에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처음으로 내마녀의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이 내마녀의 날인데요.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통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만큼 오늘 마감까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어제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1%에 가까운 낙폭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주면서 시작한 우리 시장인데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살펴보시면 600명대로 오늘도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611명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을 쓰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19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이 힘을 조금 더 내주고 있습니다. 0.76%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986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 소폭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28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시면 437종목이 오르고 있고 393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808종목이 상승하고 있지만 472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68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더 큰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2,851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29억 원, 기관 투자자는 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 257억 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IT 관련 두 종목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3에서 4%대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4%대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37만 3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3% 넘게 올라주면서 13만 3천 원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에 속보가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와 SK, 포스코 그리고 효성그룹이 수소기업 협의체를 9월에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추진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각 기업들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0.84%가 빠지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23만 7,5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역시도 주가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대 낙폭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26만 9천 원 선, 26만 8,5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주가가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화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도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1%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1만 8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인터배터리 2021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진출을 공식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건데요. 지금 강부하권에서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0만 8천 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제가 어제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언급은 해드렸는데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액면 분할을 추진을 할지 말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5대 1의 액면 분할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지금 주가는 2.29%, 4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만 5천 원 정도의 지금 주가는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역시도 지금 공시가 있습니다. 어제 이사회가 있었는데 자율주행 사업 물적 분할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양상을 봤을 때는 10%가 넘게 빠지면서 6만 5,800원, 9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쌍방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어제도 급등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오늘 역시도 급등세입니다. 17%에 가까운 17%가 넘는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빨간불이 켜진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로 대체로 분위기가 좋고요. 카카오게임즈와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빨간불을 지금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12종목 내에서는 알테오젠의 상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요. 7만 3,100원에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림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림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해줬고요. 오늘 역시 지금 시간에 16%가 넘는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735원, 40원 정도를 가리키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 파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파워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2,89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트래블 버블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참 좋은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버블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5에서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7,2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참 좋은 여행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요. 다음 달 12일에 프랑스 파리로 출발하는 해외 단체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혀줬습니다. 이 점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비스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1.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 업종과 통신업, 철강 및 금속 업종, 그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 업종이 전거래일보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은행 업종과 기계 업종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장비 업종과 보험 업종, 건설 업종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의료 정밀기기 업종에서는 2.18%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와 음식료, 담배, 기타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종이 좋습니다. 지수가 좋은 만큼 지금 코스닥 업종에서는 지금 상승하는 업종들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와 삼성전자, SK텔레콤은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HMM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잘 지내세요? 아, 네, 뭐 잘 지내고 있죠. 네. 뭐 요즘 근데 식단 조절 뭐 계속 잘하고 계신가요? 네, 힘들어요. 아, 힘드세요? 뭐 이렇게 막 야채 네. 이런 거 많이 드시죠? 네,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하고. 네. 아, 되게 굉장히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운동도 병행하고 계시고. 네, 근데 사실 이번 주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네. 운동은 좀 힘들고요. 그래도 네. 뭐 방송에서는 티 안 나죠, 아, 전문가님? 뭐 항상 네. 활기차시니까. 네. 아, 네, 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식단 조절하면은 그 막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못 먹잖아요. 그쵸. 탄수화물 네. 이게 줄이는 그러면은 이게 막 탄수화물 안 먹으면은 이게 이게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건데 가장 힘든 게 사실 간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간식이 거의 탄수화물 네. 아닙니까? 과자 같은 거. 네, 그렇죠. 디저트를 너무너무 네, 좋아하는데 뭐- 밥은 원래 사실 많이 안 먹는 편인데 아. 디저트를 이게 못 먹으니까 너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과자, 뭐 빵 이런 거 네. 다 탄수화물이니까 네, 마카롱. 면 종류 다. 네, 맞아요. 네.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되게 네. 되게 신경이 네, 곤두서가지고. 얼른 먹고 싶어요. 네, 되게 사람 살기 네.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네. 해보니까. 네, 이렇게 그냥- 저에게 맞아요. 저의 삶에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게 네. 디저트가 또 있는데 또 네네.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중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오늘 또 게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넷마블의 야심작 제2의 나라가 이제 오늘 정식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넷마블이 되게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거라가지고 이게 왜 그러면은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때렸어요. 네. 광고를 유튜브 지금 이 영상도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 제2의 나라를 꼭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광고로 무조건 저희 그 바른경제TV 이거 영상 보기 전에도 네. 누르면 막 제2의 나라 광고가 몇 번 나왔거든요. 저도 봤거든요. 오. 저 광고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광고 통해서 보고 오, 이런 거 이건가 지금 봐요. 네네. 네, 네. 이런 거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분명히 한 번쯤 유튜브 사용하시는 분도 보셨고 그 밖에도 TV 광고라던가 여러 가지 인터넷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광고를 그만큼 많이 한 만큼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든 거잖아요. 비용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뽑아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넷마블은. 그래서 넷마블이 신작 개발을 그렇게 막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퍼블리셔로 유명하죠. 그래서 퍼블리셔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퍼블리셔 뭐냐면은 무역 상인 같은 거 있잖아요. 중개업자. 주식 중개업자는 아닌 무역 상인 같은 경우는 무역 업체가 뭔가 만들어내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A라는 회사에서 이 물건을 사와서 B라는 회사에 팔아먹는 그리고 중간에 마진을 남기는 이런 거잖아요. 넷마블도 보통 게임을 많이 만들진 않고 보통 다른 회사에서 게임을 사와서 이걸 소비자들한테 게이머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이 넷마블 이 사이트를 키워가지고 이런 게 이제 퍼블리셔라고 하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이번에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야심작으로 또 네. 광고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본전 뽑으려면은 꽤 네. 흥행해야 돼요. 그렇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기대되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면은 일단은 리니지 2 레볼루션 예전에 네. 흥행했거든요, 이거. 네. 근데 원래 리니지가 컴퓨터 게임이잖아요. 컴퓨터 게임으로 굉장히 PC방에서 린저 씨들 많이 하던 그런 우리나라 제 1세대 RPG 게임, MMORPG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리니지 2, 또 리니지 2는 사실상 PC방 흥행 이런 데서는 리니지 1만큼 흥행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리니지 2 레볼루션은 뭐냐면요. 리니지 2 레볼루션은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네. 이거를 근데 흥행했어요.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리니지 2 레볼루션의 제작을 주도한 유력 개발자들이 바로 여기 제2의 나라에 다 투입됐어요. 야, 엄청난 와, 겁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작품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리니지 2 이제 이게 재밌는 거는 리니지 게임은 원래 NC 네. 소프트가 만들었어요. 원래 리니지 1, 2 다 아이온 다 NC 소프트가 만들었는데 NC 소프트가 리니지 2는 넷마블한테 팔았어요. 그 넷마블이 팔아가지고 넷마블이 리니지 2 레볼루션을 발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에 나올 때 아니 NC가 만들어야지 왜 저거 넷마블이 만들지? 쟤네가 왜 저 IP 그걸 왜 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팔고 흥행했어요 또. 그 잘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출시 첫 달에 매출 2천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개발진들이 이번에 여기 제2의 나라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기대되고 이 그림풍을 보시면요. 이게 네. 지금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많이 보신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지브리가 만들었던 거고 지브리가 손잡고 같이 만들었는데 지브리 스튜디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데 그 뭐 이웃집 토토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웃집 토토로라던가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만화, 이런 애니메이션 극장에서도 막 몇백만 명 보고 그랬거든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런 애니메이션 강국이기 때문에 야, 그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웃집 토토로 이런 거 굉장히 또 재밌게 봤거든요. 그 고양이 버스 막 해가지고 막 타고 가고 또 센가치히로는 막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막 행방불명 됐다가 다시 뭐 부모님이 갑자기 돼지가 돼가지고 오. 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막 다시 이런 감성이 이 게임에 잘 녹아 들어가지고 저는 리니지의 개발진과 센가치히로 그리고 토토로가 만났다. 이거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단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본전 네. 뽑으려면은 꽤 무조건 흥행을 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넷마블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뭔가 칼을 갈고 만든 게임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제2의 나라가 다른 게임과 차별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스토리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래픽 이런 만화 스타일의 그래픽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 킹덤이라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킹덤이 뭐냐면은 네. 보통 이제 MMORPG나 이런 걸 보시면요, 뭐 퀘스트를 깨고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다 정해진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정해진 스토리가 쭉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뭐 왕을 깬다거나 최종 보스를 깨고 네.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선택 퀘스트 막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아이템 제작하고 이런데 요거 이제 왕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왕국.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MMORPG 같은 데 보면요. 왕국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뭐 어떤 왕국, 어디 왕국이고 어떤 건 제국이고 어떤 데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러면 제국과 뭐 공화국이 싸워가지고 와, 이거 보니까 나름 명상미가 네, 있어요. 그렇죠. 뭐 네. 제국과 공화국이 싸워서 그 사이에 뭐 민주주의 국가가 뭐 이득을 본다 이런 스토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 게임에서 만약에 백선의 앵커님이 이 왕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창작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백선의 앵커님이 우와. 백왕국을 만들어서 우와, 네. 저는 이제 송왕국을 만들고 오. 둘 다 왕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여왕이 되시고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둘이 전쟁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뭐 제 부하들이 이제 또 생기겠죠. 부하들과 함께 뭐 전쟁을 이런 식으로 왕국이 되게 여러 개 만드는 뭐 그런 게 이게 킹덤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이게 지금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네. 공성전 그래가지고 성주가 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한데 공성전 해서 성을 뺏고 내가 성주인데 성을 뺏고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공성전 성주가 아니라
그 왕국이 되기 때문에 막 아무튼 마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채를 보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고 여러 가지 뭐 이벤트 아이템이라던가 여러 가지 많이 좀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새로운 이 뭔가 이제 차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은 네. 기존과 똑같이 나오면은 그냥 리니지나 와우 하고 말지 왜 또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의구심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쵸, 기존에 잘 나가는 거 있는데 왜 저걸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게임 회사는. 맞아요. 네. 안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이제 광고는 많이 때렸죠. 광고 많이 때렸는데 그러면 돈이 엄청 투자됐는데 이거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인데 왜냐하면 영화 제작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영화 제작사 보니까 대부분이 손익 분기점을 못 넘어요. 아 진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영화 만드는데 뭐 인력 뭐 해가지고 배우들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몇백억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관객 수가 적으면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영화 제작사의 한 70% 80%가 적자입니다. 대부분 본전도. 근데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여기 아까 지브리 스튜디오에도 돈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회사니까 그 영화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리니지2 개발진들 또 월급 주고 하려면은 그래픽 작업 이런 거 하려면은 장난 아니게 돈이 들었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이 먹힐 것인가? 저는 여기에 좀 게임 업계 주식 업계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게임 업계에서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제2의 나라 실적도 좀 궁금한데 해외에서 지금 얼마나 좀 실적으로 올리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오늘 이제 정식 발매를 하고 뭐 어제는 사전 발매를 했다고 하는데 8일 날 이틀 전에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대만과 홍콩에서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어요. 반응이 좋네요. 네, 반응이 좋아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마카오에서 매출 8위고 인기는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만과 홍콩에서 매출과 인기도가 1위였기 때문에 이제 대만, 홍콩, 마카오 다 이제 중국이죠. 중국인데 중국에 또 워낙에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거 입맛에 좀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일단 동양권은 좀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일본도 여기 지브리 스튜디오가 참가했기 때문에 일본인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그래픽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토토로 같은 거 센카치히로 이런 거는 일본에서 몇 천만 명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천만 명 이상 보면 되게 명작 뭐 이렇게 돈 엄청 많이 버는 거잖아요. 제작사에서. 근데 일본에서는 이 애니메이션 수익 이번에 귀멸의 칼날 그거 나왔는데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그것도 돈 엄청 벌었더라고요. 일본에서. 저도 봤어요.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 극장판 나온 거. 근데 일본에서 많이 벌기 때문에 확실히 일본은 이 애니메이션 강국이고 그 오타쿠들의 성지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팔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뭐 그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중국, 일본, 뭐 한국 이 정도만 해도 꽤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뭐 해외,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까지 하면은 저는 손익 분기점은 넘을 것이다. 넷마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신작을 출시하고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데 이렇게 신작을 출시한 넷마블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고 원래 이제 게임주들 여러분들 보시는 게 그 신작 개발할 때를 보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신작 대부분의 예전에 뭐 게임주들이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니지2 레볼루션 이런 거 이제 넷마블에서 개발해서 이제 출시했는데 모바일 버전으로 그럴 때 주가가 확 올랐어요. 그리고 넥슨 그러면 뭐 던전 앤 파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던전 앤 파이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예전에. 던파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게임들이 신작 개발할 때 신작 개발하기 직전부터 해서 막 상한가 치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번에 넷마블 어떻죠? 넷마블 주가 보면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조금씩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거의 뭐 약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거는 빅히트 상장할 때 왜냐하면 이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죠. 그 BTS 방탄소년단의 빅히트가 바로 모회사가 넷마블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만큼 올랐다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품 다 빠진 거예요, 이거. 이 방탄소년단 거품은 넷마블 쪽에서는 다 빠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 거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약간 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요 제2의 나라가 좀 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그만큼 쳐줘야 되는데 지금 못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0.3% 올랐는데 저 이거 만약에 뭐 지금 대만이랑 홍콩 뭐 앱스토어 인기 1위 뭐 매출 1위 이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20% 30%는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상했을 때.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보여지고 근데 daman 이게 또 약간 게임주가 게임 신작 발매했을 때 약간 유념을 해야 되는 게 뭐 대부분은 좋아요. 대부분 네. 예를 들어서 뭐 NC 같은 경우는 아이온이라던가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거 신작 개발했을 때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자, 근데 가끔씩 폭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뭐 예전에 서든어택, 네. 서든어택 1이 엄청나게 흥행했어요. 네. 근데 서든어택 1을 그때 넷마블이 공급 자체적으로 퍼블리셔를 해서 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넘겨버렸어요. 아까 전에 리니지 2 레볼루션을 NC에서 이제 넷마블 넘긴 것처럼 넷마블이 서든어택 1은 흥행시켜가지고 그 당시 PC방 순위 막 1위 하다가 이거를 넥슨한테 넘겨버렸습니다. 넥슨 GT. 넥슨 GT가 서든어택 2를 만들었는데 이 엄청난 이제 작품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넥슨 GT 주가도 막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서든어택 2가 한 달도 안 돼서 종영했어. 그러니까 폐지됐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끊어버려 서버를 종료시켰어요. 네. 왜 그러면은 네.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게임을 끝내버린 거예요. 접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 돼서요? 그러니까 너무 악플도 많이 달리고 사람들이 막 선정성 논란 뭐 여러 가지 또 게임의 완성도가 차라리 서든어택 1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서든어택 2보다 근데 그래픽은 확실히 2가 더 좋아요. 서든어택 2가 더 좋은데 완성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떨어진다. 또 너무 그리고 여자 캐릭터 이런 거 선정성 너무 야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욕을 먹으면서 네. 거의 테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매출 확 떨어지고 하면서 그때 그래가지고 넥슨 GT 그때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가능성 네.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제2의 나라 저거 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그 홍보 모델이 그 프로게이머 홍진호 씨랑 그 래퍼 딘딘 씨 있잖아요. 그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이거 사전 플레이 하는 거 봤거든요. 모델로서. 근데 뭐 그렇게 뭐 선정성 이런 거 있지 않고 그렇게 막 잔인한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 가지고 폭망은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이게 욕 먹고 폭망하진 않고 그러면 주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적당히 하다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넷마블의 주가가 지금보다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방탄소년단 그거 거품 다 빠졌잖아요, 주가. 근데 방탄소년단의 거품은 안 빠졌어요, 아직. 그쵸? 방탄소년단 최근에 버터 이런 것도 신곡 개발해가지고 발매해가지고 또 막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인기가. 자, 그런데 하이브를 소유한 넷마블의 주가 거품이 다 빠져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번 또 방탄소년단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제2의 나라 이슈 이런 걸로 넷마블이 다시 한번 또 떠오를 수 있다. 또 코웨이도 갖고 있는데 코웨이가 또 수익성 잘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 렌탈 사업 1위니까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렌탈 사업 코웨이. 이런 것들이 매출이나 영업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이 야심작인 제2의 나라를 출시를 했습니다. 주가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HLB 파워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기사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HLB 파워가 이제 원래 진양곤 회장이 갖고 있다가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그래서 TS 바이오로 바뀌었는데 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건 그냥 팔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제 제가 사실 자리에 가서 설명을 좀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말이 그냥 뭐 사실 공시라던가 이런 거 보면요. 무슨 소리야. 맞아요. 네. 뉴스 이런 거 보면요. 네. 가끔 대충 보면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냥 팔린 거야, 그냥. 네, 맞아요. 그냥 팔아버 네. 진양곤 회장이 이제 돈이 좀 쪼들리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HLB가 그때 약간 미국 뭐 이런 거 하면서 공격 좀 받았잖아요. 뭐 물론 중국이나 뭐 여러 가지 잘 나와. 암 치료 분야에서는 확실히 바이오시밀러에서 HLB가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돈이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경영을 하다 보면. 근데 HLB 파워를 그러니까 판 겁니다. 지분을 넘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내가 대주주면은 시장에다 네. 그냥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팔 수 있는데 그냥 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지금 진양곤 회장이 그냥 한두 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려 무슨 876만 주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263억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263억을 한꺼번에 매도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주가 HLB 파워 주가는 그냥 하한가가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하루에 매수 물량이 263억, 그러니까 네. 876만 주가 매수 호가에 쌓여있지 않는 이상 그냥 하한가로 가버리거든요. 한꺼번에 때려버려. 근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원하는 사람, 네. 기존 주주들도 원하지 않고 네. 진양곤 회장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자신이 높게 팔아야지, 비싸게 팔아야지 이게 이득인데 그냥 하한가로 팔아버리면 그 무슨 이득이에요? 그렇죠. 싸게 팔아 마이너스 30%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원하는 그림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냐면요. 그 블록딜을 하죠. 제가 이거 이제 876만 주를 이 다른 업체에다 넘기는 거예요. 이 업체에 넘기면은 오케이, 계약서 사인 쓰고 하면은 그 가격을 딱 정해요. 3,000원 딱 정하자. 근데 뭐 이런 협상이 오가겠죠. 나는 3,200원을 팔겠다. 2,800원을 팔겠다. 그럼 이쪽은 2,800원을 팔겠다 그러고 저는 3,200원, 그러면 네. 가운데 3,000원. 네, 조율을 하는 거. 네, 조율해서 땅땅 한 다음에 3,000원에 그냥 넘기는 겁니다. 넘겨가지고 지금 TS 바이오가 지금 제1대 주주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양곤 회장은 이제 1대 주주가 아닙니다. 거의 뭐 대주주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소유 지분이 TS 바이오가 9.6% 가량 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HLB 파워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코로나19 여파에도 흑자 전환을 이어간 기업이었거든요. 일단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죠? 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선박 타령 성비 뭐 이런 거 뭐 하고 있고, 황산화물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이거 화학 제품이라든가 선박 이런 제조업 위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HLB 자체가 모태가 이제 그거예요. 그 선박 구명정 네. 있잖아요. 구명정 우리가 이제 뭐 유람선 같은 거 보면요, 옆에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구명정 있잖아요. 고무보트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HLB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해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전환한 거고, 원래 이게 모태예요. 선박 이런 거 쪽이 모태, 이거 지금 선박 쪽으로 하고 있고, 농업 기술과 뭐 IT를 융합한 그린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퓨어 그린 뭐 이렇게 친환경 산업도 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 탑재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무튼 선박 쪽으로 매출이 크고, 사업 매출액도 뭐 괜찮게 나옵니다. 네, 괜찮게 나오고, 뭐 2019년 상반기에 뭐 12억으로 뭐 44%가량 증가했다 그러고, 수익성 괜찮은 사업이에요. 수익성 괜찮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거가 궁금할 수 있죠. 수익성 괜찮은 선박 사업을 왜 팔았는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알짜배기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잖아요. 캐시카우로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사업인데,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동양그룹도 좀 힘들어졌을 때 네. 동양그룹에서 제일 잘 나가던 게 이제 동양증권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중국계에서 유안타 증권에 팔아가지고 지금 동양증권이 없어요. 동양종금이었어요, 옛날에. 동양종금이었는데 저도 옛날에 그때 거래했었어요, 동양종금. 진짜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15년 전에 거래했는데 그 뒤에 바뀌면서 유안타 증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 동양이 왜 동양증권을 팔았을까? 왜냐하면 동양증권이 그 당시 동양중공증권 CMA 1위였거든요. 네. 고객수 1위였고, 네. 고객수 1위였고, 또 그게 왜냐면 원금 보장 된다 그래가지고 CMA 넣어놓으면, 지금 대부분 CMA들은 원금 보장 안 돼요. CMA나 MMF는 다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동양종금증권, 종합금융증권의 CMA는 원금 보장이 됐어요. 왜냐? 이거는 증권사가 아니었고 종금이기 때문에. 종금사 같은 경우는 은행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은행은 다 이제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내 5천만 원 넣어놓으면은 그 은행이 망했을 때 정부에서 원금 보장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는 해줘요. 네. 해가 주는데, 동양종금이 망했을 경우 거기에 넣는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가입자 늘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돈이 잘 됐는데, 왜 캐시카우를 왜 파느냐? 그러니까요. 왜 파느냐 네. 그러면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안 되고 적자 사업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적자 사업은 이 손에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안 팔려요. 팔고 싶어도. 네. 그래서 적자 사업 기업을 팔고 싶어도 만약에 100원에 팔아야 돼요. 네. 그럼 100원은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돈이 잘 되는 캐시카우 사업 이런 것들을 팔면요, 돈이 알짜배기 사업 팔면은, 아까 적자 기업은 100원에 팔면요, 네. 이거는 막 10만 원,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아. 덩치는 비슷한데.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그 잘 되는 사업을 비싸게 부풀려서 막, 그런 식당도 있잖아요. 식당도 이제 하다가 누구한테 넘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내가 식당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안 돼요, 식당이. 그래서 너 팔고 싶어. 그러면 막 이렇게 부동산에 연락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하면은 일단은 잘 되는 척 해야 되니까 막 내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공짜로 밥 줄 테니까 막
막 와요 사람들이. 그럼 네. 부쩍부쩍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막 부동산에서 오고 하면은 이제 중개사 이거 장사 잘 되네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먹어요. 권리금 장사. 보통 권리금 장사 그렇게 하니까. 권리금을 만약에 사람 없으면 텅텅 비어 있는 데는 권리금은 거의 뭐 한 1,000만 원에 500만 원에 팔아야 되면 사람 많은데 부쩍부쩍 내가 이 정도로 키워놨다. 부동산 딱 말하면은 한 1억, 2억 이렇게 받는 거죠. 장사가 그렇게 한 거니까 이것도 지금 잘 되는 사업을 그러니까 고평가시켜서 매각을 하면은 돈이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 진양곤 회장이 돈 좀 벌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분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대 주주에 올라서는 TS 바이오는 또 바이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TS 바이오는 이제 면역 세포, 뭐 줄기세포 이런 거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그러면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옛날 뭐 황우석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줄기세포 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줄기세포 인간의 줄기세포를 통해서 뭐 복제 양도 만들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뭐 복제, 뭐 인간 똑같이 복제한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도 어떻게 보면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기술력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바이오 기업 여러 가지 기술 협력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TS 바이오가 이걸 인수한 게 이제 HLB 파워가 뭐 선박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매출이 나오지만 그래도 HLB라는 회사 바이오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 이런 것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TS 바이오 이런 줄기세포 이런 사업을 좀 더 부각시켜서 세포 치료 사업, 바이오 사업을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HLB 파워 자체를 이제 아예 다른 회사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 HLB 파워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HLB 파워는 네. 그동안 이제 스윙주나 아니면 중장기주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장기 투자 영역에서 단타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막 18% 오르고 막 이러는데 네. 어제 막 상한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네. 이거 지금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네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예전에 만약 진짜 몇 년 전에 2019년부터 이때 2019년 10월부터 물려 있었던 분들도 지금 이제 수익권입니다. 그러네요. 야, 네. 2년 전부터 물려 있던 분들도 수익권이고 뭐 작년에 사셨던 분들, 올해 사신 분들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략이 이렇게 상방에서 꺾이는 시점 있잖아요. 상방에서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요. 이 1분봉 보시면 이제 1분봉 보시면 돼요. 1분봉이나 10분봉 이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 밑으로 꺾일 때 파란 선이나 뭐 20분 선이나 60분 선 이렇게 밑으로 데드크로스 나올 때 그때 매도 전략 하면 좋을 것 같고 새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새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이거 지금 추세 매매하는 거니까 그냥 1분봉 보면서 따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근데 1분봉 보면서 이게 추세가 이렇게 전환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요럴 때 추세 전환할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3% 4% 수익 내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손절선은 뭐 마이너스 5%로 칼같이 쳐주면서 하면은 한 뭐 단타 한 2% 3%대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래량도 많고 하니까. 자, 그리고 아무튼 1분봉에서 골든크로스 나올 때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스윙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HLB 파워보다는 지금 이제 진양고 회장이 돈 좀 벌었잖아요. 네. 이거 매각해서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 진양고 회장 지금 HLB 주식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다 갖고 있는데 지금 HLB는 반면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돈이 진양고 회장 지금 지갑에 돈이 엄청 많으세요. 그분이 이제 부자 되셨어요, 갑자기. 네. 팔아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얼마에 팔았으면은 260억인가? 260억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을 버셨어요. 263억. 그러면 봐봐요. 이게 지금 그분이 이제 돈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지분을 더 살 수도 있겠죠, HLB를. 지분을 더 사가지고 지분 확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띄우겠죠, 당연히. 이거 왜냐하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요, HLB인데 보시면 진양곤 회장이 지금 8% 갖고 있습니다. 8%. 네. 주식 보유율이 850만 주예요. HLB. 요거는 다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사거나 아니면 이 주가를 띄우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진양곤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분이 손해니까. 손해보는 장사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HLB 파워 원래 보시면 진양곤에 3인 돼 있잖아요. 여기 뭐 박정민 씨나 아니면은 HLB가 있지만 가장 많은 건 진양곤 씨가 8.73%. 그러니까 790만 주죠. 이거 지금 팔아치운 거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그걸로 바뀝니다. TS 바이오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팔고 돈이 저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HLB 파워보다는 지금은 이제 HLB가 지금 많이 또 떨어졌고 하니까 요거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요. HLB 파워 이 주가는 띄우는데 성공하셨잖아요. 어쨌든 물론 뭐 매각을 통해서 진양구 회장이 많이 수익을 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어쨌든 블록딜로 인해서 3,000원에 팔았으니까 3,000원 평균 단가로 팔았으니까 지금 HLB 파워가 지금 2,99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3,000원에 팔았으면은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잘 판 거예요. 진짜 잘 팔았네요. 그러니까 그 돈은 많이 됐고 HLB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주주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요. 대주주가 왜 주가가 올랐을 때 좋은지, 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좋은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내 1인칭 시점으로 보지 말고 이 전지적 전지적 대주주 시점으로 보시는 그 눈을 성구안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주식으로 돈 못 벌어요. 왜냐면 문학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네. 1인칭 독자 시점으로 보면 안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 네. 그거 대주주 1인칭 시점. 네. 요거를 아시면은 돈은 뭐 그냥 벌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주주가 누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사업 구조가 딱 보이거든요. 이거를 보는 눈을 키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파워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은 한경숙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동아기업 부탁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동아기업은 63,8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6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2차 전지와 목재 사업 수익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두 개가 같이 가네요. 네, 이거 뭐 2차 전지 쪽으로 전액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액 부문에서 매출 비중이 한 7%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뭐 괜찮아졌어요. 수요 회복이 되면서 14%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이거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기업이 하는 게 목재 사업. 이런 것들 목재 보드 시장에서 저가의 이런 수입 제품이 유입되면서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익도 개선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또 여의도에서 있어 제가 또 가보기도 했는데 건물 여기 옆 건물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 회사 옆 건물에 동아기업 있어요. 근데 뭐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거기 식당 가도 저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거기 지하 식당 가에 밥 먹으러 갔는데 잘 돌아가고 여러분이 그냥 주변에 회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 주식 관련된 회사. 여의도에만 지금 주식 상장되는 거 금융업종 빼고 증권사 이런 거 뭐 삼성증권 이런 거 빼고 되게 많아요. 증권사 빼고도 진짜 뭐 여기에 신팩도 있고 동아기업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저 몇 번 봤어요. 유아기업 뭐 있고 옆에 그 식당에 지하에 얼마 전에 그 문 닫은 데 있거든요. 식당 뷔페 식당 하는 거 한식 뷔페 거기 유스홀딩스 그 건물인데 유스홀딩스의 한식 뷔페 얼마 전에 그거 문 닫았더라고요. 혹시 유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네, 맞아요. 거기 자주 가시는 7,000원 하는데 거기 넓은 데 있어요. 그거 문 닫았는데 그 건물도 유스홀딩스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의도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여의도 한번 오셔서 쭉 한번 도시면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기업은 괜찮고 동아기업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거 좀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좀 다시 오늘 양봉 나왔네요. 오늘 양봉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좀 반등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동아기업은 2차 전지와 목재 사업 모두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 네, 선풍기. 선풍기. 네. 저도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네. 집에서 바로 선풍기 하나 꺼냈거든요. 네. 꺼냈는데 거기 신일 거였어요. 신일 선풍기를 어제 제가 꺼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굉장히 시원하게 또 좋은 저녁을 보냈습니다. 시원한 저녁. 자, 근데 그만큼
신일전자 그러면요 선풍기 업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얼마 전에 막 롯데하이마트 이런 데 가서 봤는데 서큘레이터랑 선풍기랑 전부 다 신일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가끔 한일 것도 있어요. 한일 1위가 신일이고 2위가 한일, 그리고 3위가 삼성이더라고요. 선풍기가 삼성이 3위예요. 아무튼 신일. 네. 그러니까 근데 신일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봐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선풍기 업계 서큘레이터랑 선풍기 업계 한 90% 이상이 신일 거고 나머지 파이썸 10%에서 막 한일이 한 10%뭐 9%를 갖고 있고 삼성은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신일이 다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또 여름이 오잖아요. 그쵸. 여름이 점점 오고 있고 저도 뭐 선풍기를 꺼냈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선풍기를 점점 꺼내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 마크, 영어로 된 이 마크가 항상 이거. 있어요. 네. 요거 SH. 요걸 한번 보시면요. 신일의 힘을 보실 수 있고 신일이 워낙에 선풍기 독점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지 이제는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 그래서 히터, 겨울에 이제 난방 히터 이쪽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 가전으로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을 보시면요. 여름 가전, 선풍기와 서큘레이터가 40%, 히터 겨울 가전이 30%, 생활 주방 가전이 30%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일 뭐 출고량 뭐 에어 서큘레이터 굉장히 잘 나와요. 서큘레이터는 공기 순환까지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신일 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화면 잠깐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이런 선풍기 요즘은 또 새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이 없는 선풍기라던가 또 여기 보시면요. 전력을 저전력 그리고 저소비 이렇게 해가지고 소음도 안 나고 굉장히 또 좋은 선풍기들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1위에 안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연구 개발하는 신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일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신일전자 보시면요. 이거 이제 올랐다가 지금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떨어졌다가 작년 여름입니다. 8월 달부터 올랐죠. 그러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다시 좀 여름, 7월, 8월 되면 좀 오르지 않을까. 여름, 이거는 계절 테마주기 때문에 계절 테마다 그리고 매출도 항상 1위고 잘 되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 선풍기 업계 1위 바로 신일전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일전자는 계절 테마주인 만큼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런 만큼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